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모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3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먼저 미국의 10월 고용지표와 3분기 성장률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10월 수출입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10월 고용지표와 3분기 성장률을 살펴보고 현재 세계 경제 최대 이슈죠. 이 양적 완화 축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슈다 보니까 계속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백남주 연구원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미국의 10월 고용지표와 3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그렇게 크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지난 방송에서 이 9월 고용지표를 소개해 드리면서 10월에는 연방정부 폐쇄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 9월보다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양적 완화 축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도 더 밀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국의 지표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10월 고용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이 10월 중에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 수가 20만 4천 명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9월에는 14만 8천 명이 증가했다라고 이제 지난 33회 때였죠.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9월보다 이제 개선된 걸로 나온 거죠. 10월 지표가.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통계를 발표할 때 이전 통계를 이제 수정해서 다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요.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9월 같은 경우가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요. 전달 이제 발표했던 14만 8천 명에서 16만 3천 명으로 이렇게 늘어났고요. 8월 같은 경우에도 19만 3천 명에서 23만 8천 명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대체로 이제 9월보다 상황이 나빠져서 이제 12만 명 정도 증가하지 않겠냐 이렇게 10월 달을 예상을 해봤는데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 이제 결과가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미 연준이 출구 전략 시행 여부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고용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출구 전략이 생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지난 33회 방송에서 이 미국의 일자리 이제 수치 관련해서 이렇게 보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간략히 소개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 현재 미국의 경우에 이제 노동 시장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약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달에요. 그래서 이 20만 명이 일자리를 이제 새로 가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현재 미국의 고용률이 대략 한 60%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요. 현재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만 명의 60%니까 12만 개의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생겨나야 되는 거죠. 10월에 대략 2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이제 생겼다는 거는 이제 8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고용 개선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 대체로 정부 부문에서 고용이 많이 줄고 이제 민간 부문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예상을 드려왔는데요. 좀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이제 민간 부분에서는요, 취업자 수가 전월에 비해서 21만 2천 명이 증가하면서 호조를 좀 보였고요. 정부 부분에서는 8천 명이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초에 연방정부 폐쇄와 관련해서 이제 80명에서 100만 명의 공무원들이 이제 무급 휴직에 들어갈 거다 이런 예상들이 이렇게 많았었는데요. 그에 비하면 이제 정부 부분에서 8천 명 감소한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상보다 많이 이제 그 해고된 수가 많이 적은 거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이제 5만 3천 명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고요. 제조업은 이제 1만 9천 명 증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8천 명이라 그러면은 거의 이 연방정부 폐쇄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고용이 좋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일자리 수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요. 10월 고용이 원체 안 좋을 거다 이런 예상들이 팽배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상을 깨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 탓에 시장에서 너무 좀 오버해서 반응하는 네.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제 실업률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7.2%에서 7.3%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구직 포기자 등을 이제 포함하는 실질 체감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13.6%에서 13.8%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노동시장 참가율도 0.4% 감소를 해서 70년대 이후에 여전히 최악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앞서 이제 서비스업 위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보통 미국은 4분기에 소비 시즌을 앞두고 10월을 전후해서 이 부분에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 임시직 위주로 일자리들이 증가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시즌 이후에도 고용 호조가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는 고용이 이제 부진해 있는 점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서비스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감원되었던 부분이 좀 이렇게 경기 회복기에 이제 만회가 되는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건설업이나 제조업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감원된 부분이 충원되지 않는 이런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질적인 개선에는 여전히 이제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봐집니다. 네, 결국 뭐 이번 고용 보고서 하나로 이번 달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1월 고용 지표를 그래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지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이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수집한 이제 실제 급여 자료의 표본 조사를 기반으로 산출을 하는 이제 그러니까 10월 고용 시장은 이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이제 민간 고용 조사 업체인데요. 이 업체도 미국이 이제 고용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처럼 매달 자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는 이런 지표들인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에 따르면 10월 미국 이제 민간 순고용이 13만 명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9월에 14만 5천 명 이렇게 늘어난 것보다 이렇게 줄어드는 고용 증가 분이 줄어드는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이제 가장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연말에 이제 소비 시즌이 임박한 가운데 임시직 늘리고 있는 서비스 업종에서는 한 10만 7천 명이 이제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종에서 고용이 늘어나지 않은 이런 이제 결과들을 내놓은 거고요. 최근에 이제 버냉키 의장을 비롯해서 미 연준 인사들이 고용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고용 지표를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흐름을 좀 경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봐집니다. 네, 일단 고용 지표는 그렇고요. 다음으로 이 3분기 미국의 성장률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분기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이요,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2.8% 증가를 했습니다. 1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고요. 2013년 이제 들어와서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이제 전분기 대비 연율로 1.1%, 2.5% 이렇게 성장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성장률이 이제 더 늘어난 거죠. 계속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는 성장률만 놓고 보면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참고로 이제 뭐 전분기 대비 연율이라고 하면 전분기에 비해서 성장한 정도로 1년간 성장했을 때 성장률이 얼마만큼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율 2.8% 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3분기가. 근데 2분기에 비해서 3분기가 0.7% 정도 성장을 했고 그 속도로 1년간 이제 1년 4분기니까요. 4분기간 쭉 성장을 하면 2.8%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대체로 이 미국 경제는 2.5에서 3% 성장하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수치만 놓고 보면 성장률이 뭐 괜찮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 이제 성장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요. 한 나라의 이제 경제 규모를 판단할 때 보통 GDP라는 이제 지표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GDP는 쉽게 말해서 1년간 이제 얼마를 생산했느냐를 이렇게 보는 거죠. 한 나라의 생산 능력이 얼마냐 이런 걸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100만 원짜리를 뭐 10대 생산을 하고 신발 이제 10만 원짜리를 100켤레 생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산한 개수와 가격을 곱해 가지고 쭉 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GDP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생산한 것은 누군가는 소비를 하겠죠. 그래서 생산한 것은 이제 일반 우리 같이 가게가 소비를 했을 수도 있고요. 기업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구매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구입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만든 것을 해외에 판매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팔다 남은 건 안 팔리는 건 어떻습니까? 재고가 되는 거죠. 재고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생산한 물건을 사갔느냐는 것을 보면 전체 경제 규모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성장률 얘기가 나올 때 보통 가계의 소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기업들의 투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이제 3분기 성장률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에 전체 경제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되거든요. 상당히 큰 거죠. 이제 이 소비 지출이 3분기에 1.5%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제 2011년 2분기 이후로 이제 최소 증가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 가지고는 1분기에 2.3%, 2분기에 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1.5%니까 이 소비 부분에서의 지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은 이제 10월 할로윈데이부터 해서 연말 크리스마스까지 4분기를 보통 소비 시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소비 지출을 엄청 많이 한다는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전미 소매업 연합회에서 10월 실시한 이제 뭐 크리스마스 판매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인당 평균 선물 지출액이 전년 대비로 14달러 줄어든 536달러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네, 소비는 그렇고요. 뭐 나머지 설비 투자나 정부 지출은 좀 어땠습니까? 네, 기업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분기 이후 처음으로 다시 하락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고요. 정부 부채 문제로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이니까 정부 지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1.7%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소비도 부진했고 설비 투자와 정부 지출은 감소했는데 그럼 어디에서 성장을 한 겁니까? 네,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수출이랑 기업 재고 부분이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성장세를 보인 것이 전체 성장률을 높였습니다. 이제 기업 재고의 경우에 3분기 이제 860억 달러 급증을 하면서 성장률을 0.8% 포인트 시키는 효과를 이렇게 발생시켰고요. 따라서 이제 재고 증가를 제외한 성장률은 2%로 전분기에 비해서 0.5% 포인트 후퇴한 이렇게 규모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로 인해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기업들이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을 예상해서 생산을 늘린 것인데요. 실제 소비 지출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기업 재고가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수출은 그러면 어땠습니까? 네, 수출의 경우에도 이제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긴 했는데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둔화가 되어서 해외로 판매한 것이 더 증가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8%를 보였던 수출 증가율이요. 3분기에는 4.5%로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2분기에 6.9%를 기록했던 수입 증가율은 1.9%로 이렇게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수입 증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상황에서 수입 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판매가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긍정적으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겉으로 드러난 성장률 수치는 좋은 모습이지만 세부 항목별로 보면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여기에 이 최근 주택 경기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미국 경제 회복을 이끌었던 게 이제 주택 시장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8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이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택 가격 지수인데요. 이 지수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12.8% 상승을 해서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월 대비로 보면 올 봄에 2%에 근접했던 상승률이 1% 미만으로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모기지 금리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 판매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택 시장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9월 달에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5.6%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이제 지표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3분기 현황은 그렇고요. 4분기에는 그러면 어떻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미국 경제에서 4분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비 시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4분기는 성적표가 잘 나오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소비 심리가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부채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어떤 형태로 또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봐집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 고용 지표와 성장률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시 양적 완화 축소, 출구 전략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10월 고용 지표와 이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이 출구 전략의 조기 시행에 대한 전망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은 뭐 언론이나 뭐 증시에서 나오는 것만큼 이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네, 이 여전히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하기에는 이제 지표 개선세가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11월 지표들을 좀 더 이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미 연준 관계자들도 이번 지표들을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를 이제 경계하고 있는 눈치고요. 네. 예, 우리 시간으로 이 14일 목요일이었죠. 이 새벽에 이 신임 연준 의장 지명자인 이 자넷 옐런 부의장이 상원인준 청문회에 이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경기 진단을 했는데요. 그는 최근에 이 미국 경제가 상당히 강력해졌고 개선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잠재력에는 훨씬 못 미치는 상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실업률이 7%대 초반으로 떨어졌지만 이 구직 포기자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인플레도 앞으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인 2%를 밑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력한 회복만이 자산 매입과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양적 완화 축소를 연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요. 이 계속 지표나 연준 관계자들 발언이 이렇게 이제 양쪽을 오가는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출구 전략 시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세계 경제 뉴스를 보면 지표 하나하나가 발표될 때마다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두고 뭐 앞당겨진다느니 미뤄진다느니 하는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물론 이 투기 자본들이야 막대한 규모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일 테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하지만 좀 더 이제 큰 그림을 우리는 이제 그려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 하나 축소를 12월에 하느냐 내년 3월에 하느냐 하는 것을 전망하는 것보다는 지금 양쪽 하나 축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현재 어느 국면에 와 있는 건지 이런 좀 더 좀 구조적이고 큰 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자꾸 그런데 이제 네, 좀 이렇게 그렇죠. 말려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백남재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달 초 발표된 10월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장님, 10월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좀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던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수출은 505억 1천만 불을 기록을 해서 이 전년 동월비 7.3% 증가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 월간 수출액이 500억 불을 넘어섰고요. 네, 월마다 이제 뭐 휴일도 있는 거고 공휴일도 있으니까 좀 일평균 수출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일평균 수출로는 좀 얼마가 나왔습니까? 올해 10월은 작년 10월과 이 조업 일수가 같았고요. 그래서 일평균으로도 증가율이 7.3%로 같았습니다. 뭐 이 예전처럼 10%를 넘는 그런 수치는 아니지만 이제 7.3%면 뭐 상당히 양호한 수치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 19회 방송에서 이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0.6%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0월까지의 누적 수출 증가율은 1.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적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 점점 수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품목별, 지역별로는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품목별로는 이 무선통신기기, 휴대폰이죠. 이쪽이 33.1%, 반도체가 15.2%, 자동차가 21.1%, 석유화학이 7.4%, 선박이 7.0%의 증가율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 철강이 마이너스 1.5%, 일반 기계가 마이너스 7.2%, LCD가 마이너스 14.5%,
석유 제품이 마이너스 16.0%를 기록을 하면서 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이 대미 수출이 23.2%, 대EU 수출이 16%, 대중 수출이 5%, 대아세안 수출이 0.3%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대일 수출이 8.8%, 중남미 수출이 8.2%, 대중동 수출이 6.2% 각각 감소했습니다. 네, 이 품목별로는 이제 무선 통신기기나 즉 이 휴대폰과 반도체, 자동차 분야의 수출이 이제 크게 증가를 했고 지역별로는 미국과 EU 쪽에 이제 수출이 크게 증가한 건데요. 이런 추세가 나타나게 된 이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핵심적으로는 이 갤럭시 노트 3와 이 G2 같은 이 국내 회사들의 이 스마트폰 신제품이 이제 9월부터 출시가 되고 이게 판매되기 시작해서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예, 무선 통신기기 수출은 전체적으로 33.1%, 대미 수출은 무려 92.6%, 대일 수출이 42.3%, 대EU 수출이 2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효과가 품목과 지역별 수출 실적에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이 휴대폰은 그렇고요. 증가율이 좀 높았던 반도체는 어땠습니까? 네, 반도체의 경우에는 주요 업체들이 이제 공급 물량을 이렇게 조절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또 이 스마트폰 특수가 지속이 되면서 이 부품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점이 호실적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자동차는 좀 어땠나요? 이 자동차의 경우는 이 현대기아차의 파업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 수출 물량이 이제 크게 늘어난 측면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21.1% 증가를 했고 대미 수출이 거의 한 40%, 대EU 수출이 28.2%, 아세안이 18.4%, CIS 그러니까 러시아랑 뭐 구소련 이쪽이죠. 이쪽이 16.5%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자동차 수출 호조에 대해서 또 이 파업 종료와 더불어서 미국과 EU의 경기 회복 추세를 좀 이렇게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부 자료를 보면 대EU 수출 중 이제 선박류가 130.7%, 가정용 전자제품이 80.8%나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EU의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근거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선박의 경우에는 이 기저 효과의 영향이 크고요. 이 작년에 10월에 선박 수출액이 30억 6천억 불이었는 6천만 불이었는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로 한 29.2%, 그러니까 한 30% 정도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작년 수출액은 뭐 40억 불을 넘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30억 불 조금 이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올해 10월 수출액은 32.7억 불로 7.0% 증가를 한 거니까 이게 회복이 됐다 말하기 약간 좀 바닥을 치고 살짝 반등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수출은 그렇고요. 이제 수입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10월 수입은 456억 1천만 불을 기록을 해서 전년 동월비 5.1%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업일수가 같아서 일평균 수입액 증가율도 동일하고요. 수입 품목을 크게 이제 원자재와 자본재 그리고 소비재로 나누는데 원자재 수입은 2.8% 감소했고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7.5%, 13.4%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제 우리나라 수입에서 이 원자재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증가율은 5.1% 수준에 그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입품은 원자재가 60%, 자본재가 30%, 소비재가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자재의 경우는 이 원유와 석탄의 수입이 감소를 했습니다. 원유는 도입 단가고 수입 물량이 동시에 낮아졌고요. 자본재의 경우는 이제 휴대폰하고 반도체 수출이 증가를 하면서 이들을 제조하는 기계 장비들과 부품의 수입이 같이 증가를 한 거고요. 소비재 같은 경우는 옥수수가 거의 200% 가까이 증가를 했고 대두가 한 4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미국의 가뭄으로 이 옥수수와 대두의 수입이 크게 감소했었는데 올해 작황이 좋아지면서 다시 늘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올해 10월까지 이제 누적 수입은 4,280억 불을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요. 10월 무역 수지는 49억 불 흑자. 10월까지의 누적 무역 수지는 359억 불 흑자를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62.4% 증가를 했습니다. 네, 누적 실적으로 보면 이제 올해 10월까지 수출은 1.9% 증가를 했고 수입은 1.2% 감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무역 수지는 62.4%채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출 증가율이 5% 아래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감소하진 않고 있고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작년까지 수출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고 이제 세계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 걸 좀 감안을 해보면 수출 실적 특히 이제 무역 수지의 경우 그리 나쁘다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이런 실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긴 합니다. 예,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좀 그런 상황이고요. 문제는 그런데 이제 이런 수출 실적이 이 IT 전자 부문과 자동차 부문, 더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쏠려 있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최근 관세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기업의 수출액이 4,130억 불이었고 수출액 상위 10개 기업의 수출액은 1,434억 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출 기업이 82,928개라는데 이 0.01% 약간 넘는 이 10개 기업의 수출액이 전체의 34.7%를 차지를 한 거죠. 전체 수출액에서 1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에 10.1%, 2012년에 8.6%, 그리고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는 9.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기업이 거의 10분의 1 가량을 수출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수출이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긴 한데 지표를 보면 극히 일부 기업들에 편중돼 있다는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뭐 삼성과 현대차 빼고는 돈 버는 기업이 없다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수입의 경우는 감소세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올해 수입 감소세는 이 유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원래 이 수출이 증가할수록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 추세도 수출 추세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10월 무역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경제 이 35번째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